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운동화 끈을 딱 묶는 순간 골목길에서 차가 쌩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멍하니 차를 본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책 읽는 형제들입니다. 네, 오늘은 더 마인드 8번째 시간입니다. 예, 열린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무의식의 시그널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의식의 시그널을 놓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로 모차르트를 꼽아 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 놓았을 뿐이다. 이러한 저자의 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80원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치 처음부터 완성될 작품의 전체 모습을 안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품을 만들어냈다. 엄청난 고뇌와 고통스러운 창작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원래 어딘가에 존재하는 작품을 다운로드 받듯이 매우 수월하게 창작해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차르트이다. 그는 나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멜로디를 그저 악보에 옮겨놓았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는데 실제로 그의 악보에는 수정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 물론 이러한 경험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차르트처럼 뭔가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험은 네. 모차르트뿐만이 아니라 더 마인드의 그 하와이 데저트님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하루키 네. 소설가 하루키도 어느 날 갑자기 야구 경기를 보다가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소설 써서 대성한 케이스고요.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리고 폴 맥카트니도 예스터데이를 꿈에서 듣고서 어디서 들었던 멜로디인가 하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세상에 없던 음악이었다. 와, 비틀즈 말씀하신 거죠? 야. 그래서 그게 곡을 쓰고 나서 히트곡이 됐죠. 여기 있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네. 완성된 작품의 전체 모습을 이미. 네, 다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런 노래입니다. 천재들이네요. 천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럽죠. 우리랑 다른 어떤 천재들의 이 상식조차 깨야 되겠죠?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모차르트랑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항상 음악적으로 자기가 작업을 해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음악 작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멜로디라고 하는 거는 잠재의식이 그 멜로디를 캐치했다는 얘기거든요. 다빈치한테 이런 그 음악이 들렸다라고 하면 다빈치가 잡았을까요? 아니요. 못 잡았겠죠. 하루키한테 해줬으면 잡았을 것 같아요. 못 잡았겠죠. 못 잡았겠죠. 둘은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음악에 대한 그걸 잡았고 잠재의식이 그걸 잡았고 그걸 가지고서 한 거죠. 우리도 매일 저녁 꿈을 꿀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기억은 안 나지만. 꿈에서 이런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뭔가 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고 뭔가 소설의 주제가 되는 내용,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잠재의식에 그런 것들을 잡겠다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내가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내가 음악을 작곡을 해보겠다는 것도 없었고 뭐 그런 것 전혀 없었잖아요. 사업을 해보겠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재의식에 심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흘려서 보내버리고 남는 게 없는 거죠. 첼로 걸렀는데 첼 걸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뭐 목표라든지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 무의식에서 전해주는 어떤 신호, 그 시그널을 내가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고 보니까 사실 나한테 그거 들려줘도 좀 못할 것 같아요. 모차르트처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했던 게 네. 마인드에, 잠재의식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새겨라. 맞아요. 새겨 놓으면은 잠재의식은 그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야, 그 앞에 했던 말이 이제 좀 더 와닿네. 그 색이라고 계속 했던 거. 쓰고 말하고 계속 색이라고 했던 게, 네. 아까 전이 아니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환경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아무리 환경이 그렇더라도 성공할 사람은 지옥에서도 성공한다고 이야기했죠. 잠재의식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나한테 가져올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그게 말씀드렸던 그 불경기든 화랑기든 어떤 거든.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장이 다 바닥 지하로 뚫고 가더라도 그 중에서 오르는 회사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회사를 잠재의식이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하와이 대저택 같았어요. 이 책 쓴 저자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네.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잠재의식을 개조해야 되는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이 시그널은 받은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기시감으로 있을 거예요. 기시감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시감이 뭐죠? 안 좋은 거에 대한. 안 좋은 거에 대한. 하지 말라는 시그널로 받았을 거예요. 뭔가 사기에 연루될 뻔한 경우라든가 그렇죠.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경우라든가 뭐 그런 거 있을 때 꼭 이 신호 건너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한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생활하면서 느낌이 쎄한데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이 나에게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위험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인 거죠. 그것도. 이런 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위험에 대해서 기시감이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가 순간 운동화끈이 풀린 거예요. 순간 본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운동화끈을 딱 묶는 순간 골목길에서 차가 쌩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멍하니 차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 무의식이 알았을까요? 자동차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골목에서 오고 건물에 막힌 이 골목에서 튀어나온 상황이었고 나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전력 질주를 하던 내가 끈이 풀렸네 하고 딱 앉았을 때 차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와, 이런 것도 무의식이 하는 건가요? 그쵸. 무의식이 하는 거죠. 자, 신발끈 풀린 거를 어떻게 봤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달릴 수 있는데 그냥 갑자기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달리는데 집중했으면은 사실 안 보였을 거예요. 맞아요. 끈 풀린 거. 그리고 달리느라고 청각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을 수 있지만 자동차가 달려오는 소리는 들렸을 거예요. 이걸 풀어내네. 나 진짜 그냥 던져본 건데. 그러니까 아까 그 무의식이 그걸 걸러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험에 관해서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못 들었는데 무의식은 듣고서 자동차 소리를 들었다? 이야,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그렇지. 그렇게 듣고서 그거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발끈 보게 하고 신발끈 풀렸으니까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뇌는 그런 프로세스로 갔을 거예요. 이야, 이게 굉장히 좀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뭐냐면, 그와 반대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항상 뭔가 건널목을 건널 때 차가 오는지 살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살피지 않고 그냥 달리다가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치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차에 뻥에서 뻥 날아갔는데 벌떡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그 아저씨가 혼날까봐.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고 났던 게 나한테는 충격이었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무의식에 이렇게 뭔가 새겨졌던 것 같아요. 충격적으로.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게, 달리다가 그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던 그 무의식이 그 잠재를 듣지 않았나. 왜냐면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꼭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네. 그거는 잠재의식에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친 사람 본 사람들도 많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건 유치원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어른들이 건너 차 조심해라, 그거는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아. 근데 문제는 그 노잉을 알아채고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시감이 그렇게 많이 와도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고가 터져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무의식이 얼마나 강렬하게 새겨졌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는데, 저는 신호는 무의식이 보내는데, 이거를 감지하고 행동하는 거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말했다시피 무의식으로 들려준 거를 의식적으로 모차르트는 옮겨 적었고, 그렇죠. 폴 맥카트니도 옮겨 적었어요. 근데 무의식이 이렇게 물어줬음에도 안 쓰면 끝이거든. 안 쓰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재미난 또 사례가 또 생각이 났어요. 이제 무의식에서 전달해 주는 건가? 또 생각나는데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자, 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꿈에서 로또 번호를 본 거야. 실제 로또를 사가지고 써서 했는데 1등이 된 거지. 이거는 어떤 무의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분이 무의식적으로 할 때 뭔가 행동을 했는지 그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사례가 모차르트랑 굉장히 비슷한 사례잖아요. 모차르트도 거의 그 음계를 봤다시피 해서 적었잖아요. 그죠? 로또 번호서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뭐라고 해야 돼? 모차르트는 자기가 음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무의식에다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무의식에다가 로또를 뭘 넣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뭐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동일하다면 이 사람도 로또를 처음 해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무의식에 주변 사람이 어떤 뭐 로또를 많이 한다든지 본인이 로또를 여러 번 경험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로또 1등을 맨날 상상하면서 되는 거를 그럴 수 있겠네. 자기는 1등이 됐을 때 기분까지 만끽하면서 그 끌어당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으면은 혹시 모르죠. 그런 식으로 진짜 끌어당겨졌을지도. 근데 사실 저도 그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 원리를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진짜 1등이 됐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을 때 기분도 상상해서 뭐 해서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까지 상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좀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인드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상상할 때 파이어족을 생각하면서 파이어까지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파이어 이후의 생각을 안 해요. 파이어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은 파이어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파이어 하기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많은 그 자기계발 서적에서 네. 돈그릇을 먼저 채우라고 하고 마인드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느 순간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이 들어왔어도 내 마인드가 되어 있고 내 돈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내가 단시간에 그렇게 번 것보다 더 빠른 순간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돈 벌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만 돈을 많이 번 이후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돈을 버는 건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벌 거고요. 무조건 벌게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벌은 돈을 어떻게 내가 흘려보낼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라면 내가 돈을 벌 것까지만 무의식 속에 새겨놓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무의식에 새겨놓는 것도 중요하다. 맞아요. 네,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삶의 목적을 찾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서. 정확한, 내가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목적을 찾아라. 그 목적에 돈 벌겠다가 목적은 아니에요. 돈 벌겠다는 수단인 거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뭐 포션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궁극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어야 이게 따라오면서 되거든요. 그러면은 돈 벌고 난 아까 전에 말씀한 로또 1등 당첨되고 난 이후 삶은 여기에 이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최종 목적지를 잘 설정해 놓는 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잘 설정해 놓는 것이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아무튼 예, 뭐 아주 재밌었어요, 아주. 네. 아니 뭐 이야기가 갑자기 많이 흘러서 저기 딴 데로 가긴 했는데 로또 때문이야.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에 왜 그랬을까라는 그게 무의식으로 지금 풀려버렸어요. 아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시간이 아마 더 마인드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 오늘 마지막이죠.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무의식이란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의식에 새기는 거 이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의식을 바꿀 수 있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거. 이 책에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정말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는 거. 내 마인드만 바꾸면 된다는 거. 저는 할 겁니다. 저도 해야죠.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토론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의 서재였습니다.